부동산 중개소에 가서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분이 하고 싶게 만들어야 돼요. 부동산 사장님이 이걸 하고 싶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내 편으로 만든 다음에 안녕하세요. 공간 이수다의 옥구슬 언니 꾸숑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옥구슬님, 네. 저희가 매물을 구하는 게 사실은 시작이고 그게 전부잖아요. 거의 8알이죠. 네.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힘들다, 어렵다. 그리고 맞아요. 어떤 분들은 부동산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울렁거린다 라고 많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이라는 이 사업 자체가 사실 부동산을 기본 베이스로 하는 창업이다 보니까 매물을 찾는 거가 사실 7할, 8할이에요. 어떤 위치에서 어떤 매물을 찾느냐가 사실 이 사업의 거의 성패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부동산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떨린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월세도 한 번도 구해본 적이 없는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 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소에 가서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용기를 내어서 갔는데 이제 그런 매물 없습니다 하면서 이제 화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엄청 화도 내시고 문전박대 당하시는 케이스도 많고, 그러면 이제 속칭 이제 마음의 상처, 마상을 입는다고 하죠. 그래서 몇 번 해보시더니 이 길은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좌절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이제 제가 단언하건대 10명의 부동산 중개사님을 만났을 때 10명 다 부정적이거나 10명 다 문전박대하고 그러시진 않아요. 그래서 10곳, 20곳 정도를 용기를 내서 가는 처음에 이제 마음의 근육을 키우시는 게 사실 중요하다. 그리고 그 중에서 좋은 호의적인 부사님을 만나면 그분이 키맨이 되어서 거기서부터 하나씩 풀어나가는 거거든요. 부사님 하셨잖아요. 네. 부사님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부사님. 부동산 중개사를 줄여서 부사님 하는데, 대표님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고, 아니면 중개사님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뭐 중개사님, 사장님 뭐 다 좋습니다. 네, 다 좋아요. 꼬숑이님, 네. 그 부동산 매물 찾으실 때 부동산 중개소에 가서 직접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물어보면 알 수가 없죠. 그러면 물어볼 때 그냥 에어비앤비 매물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나요? 아우, 안 되고요. 그러면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물을 찾는 거에 있어서 크게 손품과 발품이 있다라고 저희가 말을 하는데요. 손품은 집에서 온라인 서치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지역, 뭐 지하철역이 될 수도 있고요. 기준은 어떤 지역을 선정하신 다음에 거기에 매물들을 다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전 상가주택을 많이 노렸었기 때문에 상가주택이랑 단독주택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체크를 해가지고 봤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세라든지 보증금 이런 것도 범위를 설정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내 상황에 맞는 걸로 조금 조정을 해서 보실 수도 있을 거고요. 얘는 조금 더 넓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증금 내가 만약에 정말 난 2천밖에 없어. 2천에 무조건 끝내야 돼. 그래서 2천 밑으로만 보시면 한계가 있으니까 맞아요. 조금 더 올려서 월세도 내가 100만 원 밑으로만 볼 거야 라고 하셔도 조금 더 높게 세팅하셔서 매물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이렇게 손품으로 서치를 해서 그것들을 약간 좀 리스트화를 시키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부동산 사장님한테 전화를 하시는 겁니다. 이 매물이 실제 있는 매물인지, 사실 없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이미 계약이 됐거나 아니면 내용이 바뀌었다거나, 그래서 이 올라와 있는 정보가 맞는지 체크를 다 하신 뒤에 그 다음에 저는 날을 잡고 한 번에 다 돌아요. 그 지역을 막 산발적으로 이렇게 알아보지는 않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몰아서 한 날에 다 가는데요. 첫 번째 부사님을 만나요. 근데 그 부사님의 느낌이 좋아. 좀 젊고 뭔가 나한테 뭔가 이게 티키타카가 나랑 좀 잘 맞고 괜찮다. 그러면 그 부사님한테 제가 봤던 다른 물건들도 물어봐요. 그럼 그 부사님이 그 물건도 제가 알아봐 드릴 수 있어요. 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사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손품 드리는 거를 좀 시간 투자를 많이 하셔라 라고 먼저 처음에 얘기를 드리는데, 손품을 파는 사이트는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네이버 부동산, 그리고 직방, 다방, 피터팬, 그리고 요즘은 당근에도 있는 거 아세요? 맞아요. 당근 부동산, 그리고 이제 직거래 사이트들을 이제 찾아보시면 생각보다 이제 많이 이제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어요. 여기에서 꼭 잊으면 안 되시는 이제 대장도 확인을 하시고요. 그럼요. 사실 부사님이
올리지 않은 매물들을 사실 서랍 속에 이제 갖고 계시는 경우들이 그게 더 많아요. 많죠. 네. 왜냐면 내가 혼자 단독으로 이제 중개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매물도 있고요. 사실 바쁘시거든요. 그래서 10개를 갖고 있다. 그 중에 그러면 한 3분의 1 정도만 네이버에 올리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임장 다니는 거를 굉장히 낭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맞아요. 매물을 찾는 게 거의 7할 8할이에요. 여기에 내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령이 생기거든요. 다니다 보면. 한 번에 찾아질 거라는 기대를 애초부터 좀 내려놓으시고, 내가 한 달 안에 찾겠다, 2달 안에 찾겠다, 이런 식으로 단 주말마다 나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여기서 하나 팁. 뭘까요? 발품을 나가실 때 주말이 아니라 평일, 그리고 비 오는 날, 정말 추운 날, 요런 날 나가시면 생각보다 부사님들이 친절하게 응대를 하시고 여유가 있어요. 네, 찾아오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주말 막 바빠 죽겠는데 이런 거 찾는다고 오면 없어요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나가기 싫을 때 나가야 옥석을 구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매물을 찾을 때요, 엄청 오랫동안, 한 6개월, 7개월, 이렇게 매물을 찾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도 못 구해서, 이제는 포기해야 될까 봐요, 라고 하셨던 분들이, 결국은 찾아요. 근데 매물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너무 잘 찾으셨어. 왜 매물이 그렇게 좋을까요? 근데 그 이유가 계속 봤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물을 보는 눈도 생기신 거고, 거기서 내가, 얘는 가격이 저렴한 거야. 그리고 이 매물은 좋은 거야. 라는 어떤 내가 확신을 설 수 있는 그 기준, 판단의 기준이 생긴 거예요. 맞아요. 많이 보셔서. 이게 진짜 매물 찾는 게 어렵기는 한 것 같아요. 제 매물을 구해주셨던 부동산 사장님이랑 최근에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혹시 요즘 나온 매물은 없나요? 뭐, 괜찮은데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미 없고, 그 연식 제한이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네. 20년 허들이 생겨버리니까 이 동네는 아예 없다고. 거기는 20년이에요? 네. 그럼 거의 없을 네.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거의 없고, 근데 또 이 매물을 찾는 사람들은 너무 많대요. 그쵸. 그래서 그 거의 전화번호가 이렇게 리스트가 다 전화번호를 남겨놓고 간대요. 슬프네요. 그 중에는 또 막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놓고 가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무슨 비타 500 이런 것도 놓고 가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렇게 해서 쌓여있는 리스크가 이만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이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이라는 허들은 생기고, 연식 제한이다, 뭐다 생기는데 매물은 없어지고, 이러니까 이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매물 찾아주신 부사님하고 통화했다고 네네네. 했잖아요. 그런 호의적인 부사님을 이제 만났어요. 그러면 그분한테 어떻게 말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사님이 이 에어비앤비, 그러니까 이런 그 공유 숙박업에 이미 지식이 있으신 분이라면 좀 쉽게 대화가 되고요. 젊은 부사님들은 거의 다 아세요. 근데 나이가 좀 있으시고 로컬에서 되게 오랫동안 부동산을 하셨던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들어보긴 했는데 정확하게 모르시는 거죠. 그럼 이제 그분한테 일단 설득이 들어갑니다. 이분이 하고 싶게 만들어야 돼요. 부동산 사장님이 이걸 하고 싶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내 편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임대인 설득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으신 부사님들은요. 이 에어비앤비나 이런 데에 있어서 뭔가 조금 이해도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약하실 수 있지만 가장 큰 장점은 또 그 지역 로컬에 굉장히 오래 상주하신 분들이셔가지고 모든 걸 다 아셔요. 그리고 임대인이랑 관계가 일단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설득하시기에도 조금 더 수월하다. 맞아요. 그런 게 있고요. 젊은 부사님들은 너무 잘 아셔가지고 좀 이 티키타카는 잘 돼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임대인분들을 설득하는 거를 조금 어려워하세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결정을 했으면 바로 계약금을 쏘겠다라는 그런 모션을 좀 보여주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설이고 있다거나 내가 다 가져가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좀 지저분해요. 그래서 도배 장판도 해줬으면 좋겠고 뭐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 이러면 부사님 입장에서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적절하게 좀 내려놓고 하는 게 필요하다. 여기 또 팁을 하나 추가를 하면 그 매물을 보실 때 누구나 깨끗하고 위치 좋고 크고 이런 것들을 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매물을 찾을 땐 사실 그 매물은 이미 나한테 안 와. 없어요. 이미 다 가져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자면 정말 뭐 반지하에 뭐 좀 허름하고 누가 봐도 막 곰팡이가 있고 난리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남아있다. 그러면 이건 설득하기가 좀 쉬워집니다. 차라리 가서 제가 여기 하겠습니다. 대신 제가 도배장판, 뭐 욕실, 싱크대 이런 거 다 할 건데요. 렌트프리 2달 주세요. 라든지 뭔가 딜을 먼저 거는 거죠.
고민을 해보시겠다고 하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네, 맞아요. 위치가 좋다면 어느 정도 조금 내려놓고 가거나 정말 좋고 신축급이고 엘리베이터가 있고 누구나 다 원하는 매물은 사실 외도민 아니고 일반 세입자를 드리기도 그럼요. 좋기 때문에 저희한테까지 순번이 오기가 어렵다. 그리고 순번이 오더라도 월세가 좀 비싸다. 그래서 우리는 흙 속에 있는 진주를 찾겠다라는 생각으로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이게 결국은 임대인분들이 걱정하는 그 포인트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엇을 걱정을 하실까요? 소음, 민원, 그리고 민원. 더러워지고, 맞아요. 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집이 망가지지 않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중개사님하고 소통을 할 거니까 중개사님한테 확신을 드리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초보티를 절대 내지 마셔라. 맞아요. 라는 지금 공동으로 뭐 언니랑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뭐 오빠랑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좀 새로 2호 좀 하려고 해요. 약간 이런 포지션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조금 낫고요. 부사님 입장에서도 불안하잖아요. 그럼요. 임대인한테 소개를 했을 때 욕을 먹지 않아야 그 관계가 계속 지속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잘 관리를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걱정이 이제 월세를 밀리는 거를 맞아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세요. 임대인분들은. 그래서 나는 이 정도 월세를 내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확신을 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매물 찾으러 갔었을 때 제 명함을 들고 갔어요. 그 명함에 이제 제가 다니고 있던 회사, 네, 그래도 회사가 좀 사이즈가 있으시거나 대기업을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 명함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월세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나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거 말고도 지금 이렇게 운영을 잘 하고 있다라는 이제 포트폴리오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보여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 꿀팁인데 저는 임대인한테 편지를 썼어요. 좀 열심히 하셨군요. 네, 임대인분이 이제 미국에 계셔가지고 손편지는 쓸 수가 없었고 미국에 계시니까 이메일로? 예, 그래서 이메일로 전달을 드렸는데 나중에 임대인분한테 들어보니 그 편지 때문에 허락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편지를 쓸 정도면은 이 사람한테 맡겨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꿀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부사님한테 약간 혹은 임대인한테 제가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 뭐 애기 엄마예요. 혹은 제가 열심히 살고 있는 이제 총각입니다. 뭐 이런 식의 어필이 또 50대, 60대 약간 이렇게 어머님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더라고요. 예, 셋 엄마라고 하셨나요? 그래서 매물을 잘 구하신 건가요? 그럼요. 저 아이 셋 키우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어떤 수강생분은 아, 총각 열심히 사네. 좀 기특하게 보시는 그분, 네,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또 숙소를 관리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고 허락을 해주시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사실 좀 예민한 부분인데 비용 부분에서 좀 업해서 설득을 하는 부분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월세가 100만 원이면 제가 관리비 쪽으로 10만 원 더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살짝 월세를 업해서 제한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상황에 봐서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은 매물이다 하면 제한을 해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결국은 해보니까 이 매물을 구하고 하는 것도요 다 사람과 관계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숙소 이렇게 3-4개씩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 대부분 다 첫 번째 연결해 주셨던 부사님께서 매물을 주셨던 거잖아요. 맞아요. 거의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 분을 잘 만나서 이제 그분이랑 연을 잘 맺으면 또 그 다음이 좀 내 생각보다 쉬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좀 주기적으로 전화도 좀 드리고, 뭐 또 기프티콘도 좀 날려드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또 꿀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숑이님, 이 매물 찾는 데 있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조언 주실 거 있으세요? 조언, 꿀팁 이런 거 많이 드린 것 같고, 일단 포기하지 마시고 온라인으로 우리 이제 온라인 쇼핑하듯이 매물을 자주 들여다보세요. 이게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지역에 매물이 없어. 근데 어느 날 생겨요. 맞아요. 이 매물이라는 게 계속 바뀌잖아요. 매일매일 바뀌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들어가서 확인을 좀 하시고 관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좀 어느 정도 좀 매물 찾고 부동산 중개사님 설득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좀 도움이 되셨는지, 좀 위로가 되셨는지, 좀 마음을 좀 저희가 좀 토닥토닥 해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도움되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나타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